다음 이야기는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논란은 저희 방송으로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이런 거예요. 탁현민 좋아하지 않는다. 캐릭터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흠집 잡기의 일환으로 어떤 사람 하나가 특이한 재미있는 과거의 어떤 경력이 딱 덧붙여지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지금 내려와라. 이 기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탁현민 싫어하거나 그 여성 폄하에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분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들 전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흔들기밖에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이거를 일종의 불협화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 내에서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 몇 분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건의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근데 이 정치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서 의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팩트가 이게 그렇게 건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라디오 인터뷰인가 나가서 네, 맞습니다. 건의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분위기가 전달됐다. 그러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 안에서는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정쟁의 도구를 삼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적절하냐, 논란과 논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했죠. 오늘은 좀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청와대를 근무하면서 내린 뭐 나름의 경험치상으로 놓고 보면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일처리가 잘못된 것은 책임져야 된다. 일하다가 생긴 실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내렸던 나름의 그 기준이었어요.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제 저의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됐고 그래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쭉 경험하면서 지금 탁 행정관의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볼 거냐. 그럼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이건 탁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 행정관, 뭐 비서관, 이제 수석 보좌관들은 이제 어쨌든 장차관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검증의 기준이 있을 거고, 고위 공무원단은 또 고위 공무원단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그 책으로 인해서 현재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부합한 인물이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시각으로 대통령 행사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일을 못할 정도로 시각의 문제나 행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과 입장이에요. 저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거는 이런 문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은 단순화시켜서 제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지금 뭐 언론에 드러났다는 탁 행정관의 뭐 생각, 사적인 생각 저는 생각이 다르죠.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저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근데 이것은 10년 전에 본인이 쓴 글에서 나타난 표현의 문제인데 이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법적인 잣대로 볼 때 또는 현재의 일과 관련된 정무적 정치적 잣대로 볼 때 실제로 드러난 일과 관련해서 볼 때 그것이 해임의 사유가 되는가 이것이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세 번째로 여권은 별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권에서 집권 세력 내에서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거취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 또는 뭐 시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 그런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포인트에 관련해서 보면은 저는 그거는 또 하나의 이 문제가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이나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세 번째가 아마 일반 원칙으로서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정치 세력들 간에 흠집내기만 있다 그러면 좀 논란이 명쾌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미니즘적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여성 폄하나 비하나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맞느냐까지 연결이 되니까 아니, 뭐 이게 그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것은 이제 토론할 수 있죠. 네. 당연히 토론할 수 있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죠. 그건. 그게 내려보는 이제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말을 했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의 그 글과 말이 현재에도 이어지면 적절하지는 않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건 그거고 지금 현재 이분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과 철학과 가치를 존중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과 가치에 충실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시스템으로 완비가 된다라면 보완이 된다라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특정 분야, 특정 영역에서만 유독히 얘기되고 있어서 저는 좀 기준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경환 장관 내정자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니란 인식을 갖냐,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왜 이렇게 아니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여성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영역 중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고, 그래서 이것이 인권과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거고, 특히 여성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법과 제도로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정비돼야 된다는 측면이지 그것만 도드라지게 놓고 봐서 결함 있냐 없냐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땐 조금 도가 지나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탁현민 행정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기는 해요.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탁현민 행정관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가 명백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투 대오를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이어서 논란이 된다면 정상적인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이 저쪽에서는 여성 비하라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문재인 흔들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접점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평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토론을 막 해본 결과 탁현민 캐릭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않지만 그런 글이 왜 문제가 되느냐. 더군다나 그런 걸로 물러나야 될 정도 사안이냐.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 같아요. 근데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당신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기도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촉발됐고요. 근데 좋게만 보자면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정반대의 경우에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일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인증샷으로 우리도 그때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정반대로 갔을 때는. 저는 하여간 제가 의정활동할 때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국회의원일 때 대변인 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나 뭐 세월호 사건 때도 개인 성명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집단으로 뭐 어느 모임의 한 소속원으로서 낸 경우도 있지만 저는 뭐 기본적 인식은 내 이름을 걸고 내 정치를 한 거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들이 행정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책임지면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야기는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논란은 저희 방송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이런 거예요. 탁현민 좋아하지 않는다. 캐릭터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흠집 잡기의 일환으로 어떤 사람 하나가 특이한 재미있는 과거의 어떤 경력이 딱 덧붙여지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지금 내려와라. 이 기싸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탁현민 싫어하거나 그 여성 폄하에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분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들 전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흔들기밖에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이거를 일종의 불협화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 내에서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 몇 분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건의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근데 이 정치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서 의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팩트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거취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 또는 뭐 시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 그런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포인트에 관련해서 보면 저는 그거는 또 하나의 이 문제가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이나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세 번째가 아마 일반 원칙으로서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정치 세력들 간에 흠집내기만 있다 그러면 좀 논란이 명쾌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미니즘적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여성 폄하나 비하나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맞느냐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게 그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것은 이제 토론할 수 있죠. 네. 당연히 토론할 수 있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죠. 그건. 그게 내려보는 이제 거예요. 그분이 예. 그분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말을 했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의 그 글과 말이 현재에도 이어지면 적절하지는 않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건 그거고 지금 현재 이분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과 철학과 다음 이야기는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논란은 저희 방송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이런 거예요. 탁현민 좋아하지 않는다. 캐릭터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흠집 잡기의 일환으로 어떤 사람 하나가 특이한 재미있는 과거의 어떤 경력이 딱 덧붙여지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지금 내려와라. 이 기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탁현민 싫어하거나 그 여성 폄하에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분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들 전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흔들기밖에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이거를 일종의 불협화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 내에서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 몇 분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건의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근데 이 정치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서 의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팩트가 이게 그렇게 건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라디오 인터뷰인가 나가서 네, 맞습니다. 건의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분위기가 전달됐다. 그러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 안에서는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를 존중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과 가치에 충실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시스템으로 완비가 된다라면 보완이 된다라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특정 분야, 특정 영역에서만 유독히 얘기되고 있어서 저는 좀 기준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경환 장관 내정자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니란 인식을 갖냐,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왜 이렇게 아니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여성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영역 중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고, 그래서 이것이 인권과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거고, 특히 여성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법과 제도로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정비돼야 된다는 측면이지 그것만 도드라지게 놓고 봐서 결함 있냐 없냐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땐 쭉 부합한 인물이냐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시각으로 대통령 행사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일을 못할 정도로 시각의 문제나 행사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과 입장이에요.
저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거는 이런 문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은 단순화시켜서 제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지금 뭐 언론에 드러났다는 탁 행정관의 뭐 생각, 사적인 생각. 저는 생각이 다르죠.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저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근데 이것은 10년 전에 본인이 쓴 글에서 나타난 표현의 문제인데 이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법적인 잣대로 볼 때 또는 현재의 일과 관련된 정무적 정치적 잣대로 볼 때 실제로 드러난 일과 관련해서 볼 때 그것이 해임의 사유가 되는가 이것이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세 번째로 여권은 별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권에서 집권 세력 내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정쟁의 도구를 삼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적절하냐, 논란과 논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했죠. 오늘은 좀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청와대를 근무하면서 내린 뭐 나름의 경험치상으로 놓고 보면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일처리가 잘못된 것은 책임져야 된다. 일하다가 생긴 실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내렸던 나름의 그 기준이었어요.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제 저의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됐고 그래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쭉 경험하면서 지금 탁 행정관의 이 문제를 놓고 그럼 어떻게 볼 거냐. 그럼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이건 탁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 행정관, 뭐 비서관, 이제 수석 보좌관들은 이제 어쨌든 장차관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검증의 기준이 있을 거고, 고위 공무원단은 또 고위 공무원단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그 책으로 인해서 현재 이 사람이 그 기준에